There's so much we can do as a team. I want to congratulate everyone on this deal. Let's make history together. 최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소속사가 돼 큰 화제입니다. 하이브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미국 종합 미디어 기업 이타카 홀딩스 지분 100%를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840억 원에 인수하면서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는 방탄소년단과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번 인수 대상에는 이타카 창업자인 스쿠터 브라운이 이끄는 SB 프로젝트와 빅머신 레이블 그룹 같은 다양한 사업 부문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합병은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그 위상을 넓혔다는 의미이며, 하이브는 국내 방탄소년단 소속사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적인 엔터테이너들의 음반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영위하는 회사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981년생인 스쿠터 브라운은 저스틴 비버를 발굴해낸 인물로 주목받아 지난 2013년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 목록에 포함되었고, 2020년 포춘지에서는 그를 40세 미만 40인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인물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당시 싸이의 미국 진출을 성사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 스쿠터 브라운이 왜 회사를 팔았는지에 대해 많은 추측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타카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하이브보다 더 큰 금액의 제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운이 하이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아직 젊은 나이의 브라운이 더 많은 현금보다는 한국의 엔터 사업에 합류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이 더욱 커질 기회를 잡았다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의 한류 문화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이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을 지켜본 브라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리해온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거물급 스타를 확보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기회로 다가왔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는 이번 합병에 대해 이전 회사에 소속돼 있던 것보다 매우 기쁘다면서 대단한 팀과 협업하는 것, 그리고 글로벌 음악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몹시 흥분된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하이브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브라운은 소속 뮤지션들에게도 주식을 배분했는데요.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는 기존에 보여주던 한국에 대한 애정을 넘어 한국 기업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까지 갖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국 TV 방송에 나오고 저스틴 비버가 곧 용산에 있는 하이브 본사를 방문해 구내 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증샷을 SNS에 남기는 일도 머지않은 것이죠. 미국 음악 매체 빌보드는 이미 하이브 소속 뮤지션들과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를 같은 회사 소속 선후배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의 인기로 몸집이 커진 국내 엔터 기업이 미국 미디어 산업까지 손을 뻗는 이번 합병은 이전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기에 해외에서도 이번 인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최근 해외 매체들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기간 동안 전 세계 문화를 휩쓸어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연구하는 기사를 수도 없이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류 불모지라고 불렸던 인도에서 13억 인구가 한류에 변화한 모습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뉴델리에 있는 인도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마케팅 연구 및 캠페인 기획의 객원 교수이자 75개 글로벌 브랜드의 컨설팅 경험을 가진 솔트앤페퍼 컨설팅의 최고 전략가이자 설립자인 아빅 초드리는 여러 해외 매체들을 통해 한국은 어떻게 문화 마케팅의 신이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09개 국가 중 한류 팬클럽 회원 수는 이미 1억 명을 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은 국내 영향력과 서구의 영향력을 솜씨 좋게 혼합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력한 브랜드를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멕시코 드라마나 일본의 애니메이션처럼 일회성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문화 컨텐츠는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 모든 예술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의 대상조차 없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협입니다. 이제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달성했는지 파헤쳐 봅시다. 예술 분야에서 한국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것은 갑작스런 행운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하고 정교하게 설계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최근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것을 알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독창성을 후원합니다.
한국의 2020년 예산만 보더라도 문화산업의 사상 최대 액수를 할당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가상현실 컨텐츠 시장을 후원하고 키우기 위해 1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할당했으며 서울 중심부에 VR 컨텐츠 전시 공간을 만드는데 400억 원, 전통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원 예산에 1,130억 원, 영화 제작자, 만화가, 패션 디자이너 지원에 323억 원을 할당했죠. 이 결과 서울을 찾는 해외 방문객의 가장 큰 동기는 한류이며 한국은 이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양시에 12억 달러를 들여 2024년 완공을 목표로 K컬처 밸리를 건설 중입니다. 그곳은 영화 스튜디오, 레스토랑, 라이브 뮤직 콘서트, 영화 갤러리로부터 한국 연예인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한류 테마파크가 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와 뉴질랜드가 관광산업에서 왕좌의 게임이나 반지의 제왕 촬영지를 홍보하며 해온 작업을 한국인들은 이미 한류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스터한 셈입니다. K-팝, 메이크업, 스타일링, 요리와 촬영 장소가 모두 여기 포함됩니다. 소프트 파워의 승리는 그 절정을 이룹니다. 또한 한국은 스타트업에 정부 자금을 투자하는 보기 드문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현재 한국문화정보원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아메리카의 28개국에 32개 한국문화센터를 세워 한류를 홍보했습니다. 올해 1월 인도에서 모집한 온라인 한국어 취미 클래스는 600석이 단 2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한국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을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문화부가 수십억 달러 가치의 기업만큼 잘 조직된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2012년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명의 문화 지도자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2015년 한국은 한류를 지지하기 위해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한류의 파도를 쓰나미로 바꾸어 놓은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한류 콘텐츠를 통해 다른 산업을 개발하고 한류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은 애국적인 자국 내 뿌리와 재능을 키우면서 세계적으로도 의미를 가지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주, 라면, 삼성은 한국의 인기 드라마와 노래, 게임에 자연스럽고 근사하게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좋아하는 K-드라마를 시청하게 될 때 애플폰이나 프랑스산 과자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반면 K-드라마의 주제가나 K-팝 가사에서 반복되는 요소에 의도적으로 잠깐 영어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중국의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드문 요소입니다. 한국의 예술작품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늘 신발을 벗거나 술을 마실 때는 연장자에게 경의를 표한다거나 주말에는 치킨을 먹고 퇴근 후에는 소주에 삼겹살을 먹는 것 등 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 문화 상품은 지역 브랜드도 강조합니다. K-월드 팬으로서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커피 브랜드나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를 알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자국의 문화에 대해 지니는 자부심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산업의 기반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영어권 나라의 사람이라면 자국의 예술에 대해서 외국에 설명할 때 영어를 사용할까요? 영어를 안다 해도 계속해서 자국어를 사용할까요? 한국인들은 한국어로 노래하고 한국어로 상품을 팝니다. 한국인들은 자국 문화의 고유성을 쉬운 접근성과 맞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유산의 그러한 보존 가치는 매우 희귀합니다. 자신이 진정 믿고 사랑하는 것을 판매할 때는 굳이 싸게 팔아치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초월하고 있는 한류의 인기는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서 무시무시한 승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